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 지금 하품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나요? 참고로 저희 딸하고 아들은 다 저쪽 하품하는 친구 쪽에 가까워요. 예. 그거 아시죠? 부모의 학습 능력과 자녀의 학습 능력은 전혀 무관하다는 거.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 따님을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우리 아빠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빠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도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뭘 이렇게 가르쳐 자기가 수학 문제 뭐 하나를 물어보면 얘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뭐가 제일 짜증나니? 물어본 것만 대답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있잖아 하면서 이제 네가 이거를 물어보는 건 말이야 하면서 밑에서부터 쭉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쭉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는 유체 이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이화여대제 교육과 교수님 따님을 제가 가르치는데 교육과 교수님이 이럽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제가 수천 번 했던 말을 선생님이 한 번 딱 하니까 아이가 엄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엄마는 교육과 교수는 뭐예요? 그것도 모르지? 뒤통수 딱 잡는 거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천 번을 본인이 했던 말을 아이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한 번 했을 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학습 능력과 자녀의 학습 능력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저희 하품하는 쪽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부모님이 요거 바라시잖아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개념 정확하게 잡읍시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시험 잘 보고 100점 맞고 1등 하는 아이 아니에요. 시험지 앞에서 어떤 느낌 드는 아이? 어쭈? 이 선생 봐라. 이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냈네. 어유 쫀쫀하게도 냈네. 어쭈 이 봐라. 야, 이 교과서 이 끝에 야 얍삽하다. 여기서 문제를 냈네. 이런 아이 만드셔야 돼요. 시험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무슨 생각가 드네? 재밌다. 호기롭다. 호기심 생긴다. 흥미롭다. 와, 요 도전해볼만 한데 틀리고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했어. 틀렸어. 왜 이렇게 해서 틀렸지? 이런 아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 지식은 많아요. 아는 것도 많은데 시험지 앞에서만 보면 시험지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고 문제라는 것 자체,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싫고 우리 여름방학 때 학원 좀 바꿔보자. 영어 학원 바꿀 거야? 그럼 아이가 또 테스트 보잖아. 테스트 봐야 되잖아. 이런 반응 나온다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착각하죠. 우리 애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좀 더 상위권 학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니야 가서 테스트 보고 야 여기 학원에서 너희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제 하산하고 그 다음 학원으로 가야 돼. 하고 어머니는 얘가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얘는 공부 잘하는 애 아니에요. 학원 바꾸자. 그럼 또 테스트 봐? 그럼 바로 보러 가자. 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이런 태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태도가 나오느냐? 그런 아이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침팬지예요. 침팬지가 이거 수화하는 겁니다. 얘가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몇 단어는 읽습니다. 고릴라 중에 가장 똑똑했던 고릴라는 140개 단어를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요 숫자 파악합니다. 그럼 학습이라는 게 뭘까? 단순히 이런 행동을 저희가 학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학습은, 메커니즘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과 망각 중에 어느 게 중요할까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망각입니다. 망각. 자, 이분이 헨리 몰레슨이라는 분인데요. 약간 간질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0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낙상합니다. 그 낙상 이후에 굉장한 극심한 간질을 겪어요. 너무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이분이 27살에 결심을 합니다. 뇌 수술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스콜빌 박사한테 뇌 수술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뇌 수술이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10대 청소년이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잖아요. 전두엽을 파버립니다. 전두엽을 없애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수술하냐면 코로 이렇게 넣어 아니면 눈 앞으로 이렇게 넣어서 뇌를 긁어내요. 전두엽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술이 유행하던 시기예요. 왜? 뇌에 대해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뇌가 이렇게 쪼개져가고 부분 기능한다고 생각을 했지 전뇌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간질 때문에 해마를 다 드러내버립니다.
우리가 좌뇌 우뇌 했으면 해마는 양쪽으로 이렇게 해마 이 C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요걸 다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정말 수술 후에 간질은 거의 완치가 됩니다. 간질이 있어도 아주 살짝 거기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기억 다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감각 다 있고 진압력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어디? 나는 어디? 몇 시?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해마가 없어져갖고 장기 기억이 안 생겨요. 딱 주의 집중했다가 딱 하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50년을 본 의사를 늘 처음 본 의사로 알고 있고 대통령이 바뀌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망각의 세계인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세레세프스키라고 러시아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이제 심리 상담가를 찾아오게 된 계기가 회의를 하는데 이분이 기사예요. 기자인데 기자 회의하잖아요. 그럼 너 오늘 무슨 취재하고 무슨 사건 있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수첩에 받아 적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자네 태도가 왜 그래? 내가 말하거나 뭐 회의하면 너 내가 몇 번을 봤는데 너 받아 적지도 않아? 너 내 말이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 다 기억하는데요. 근데 내가 뭐 얘기했는데 1분 전에 무슨 얘기하고 2분 전에 무슨 얘기하고 3분 전에 무슨 얘기하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분은 모든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어? 그러면 뭐 45도 방향의 구름이 저군이었고 뭐 다 기억합니다. 나뭇잎까지 다 기억해요. 모든 걸 다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무사 때려치우고 기자 생활 때려치우고 기억법 술사라고 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이 망각하신 분은 82세까지 사셨고요. 이분은 52세까지 살았습니다. 있는 게 장수에는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많은 걸 기억하지만 문제는 뭐다? 핵심을 잡아내지 못한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으면 대화한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기억해요. 핵심은 못 잡아내요. 자, 제가 얘기했지만 학습의 가장 기본은 뭐다? 망각이다.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지 뭐요? 뭐가 남아요? 핵심이 남아요. 그럼 제가 이 샘플로 든 이 두 분은 너무 망각하거나 너무 기억 못하는 극단적인 예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학습을 했을 때 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럼 망각이 왜 중요한지 제가 드디어 글자를 썼습니다. 예, 글자를 썼어요.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부호화, 강화, 저장, 인출이란 말이 있는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부호화는 뭐냐면요. 우리가 감각으로 모든 걸 보잖아요. 우리 감각이 몇 가지가 있죠? 감각 하면 보통 오감 얘기하시죠? 예, 오감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사람이 느끼는 감각은 17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딱딱한 거. 예, 그것도 느끼죠? 그 다음에 뒤통수. 땡기는 거 느끼죠? 관절 감각이죠? 위 감각이고 폐 팽창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은 17가지예요. 그래서 이 17가지 감각이 계속 누구한테 신호를 줘요? 브레인, 뇌한테 신호를 줘요. 예. 그러면 뇌가 그 중에서 그 모든 감각 17개 쉽게 얘기하면 전화기가 17개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럼 17개 전화 다 받으실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있죠? 아이들 지나가거나 무슨 음성 들리죠? 그죠? 그리고 이 불빛도 막 여러 가지 있죠. 엄청난 감각이 지금 여러분한테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신가요? 기억도 못 하실걸요? 자, 당장 생각만 해도 지금 교장 선생님 안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 오늘 어떤 옷 입고 오셨죠? 그렇죠. 똑똑하세요. 그거 기억하면 문제 있어요. 여기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천재이시거나 아니면 문제가 좀 심각하시거나. 농담이에요. 예, 농담입니다. 그래서 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 중에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식하거나 주의 집중한 것만. 우리 아이가 국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초등학교가 35분인가? 30분인가? 그렇죠. 35분 동안 주의 집중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이가 수업 시작하잖아. 난 주의 집중하겠어. 난 인식하겠어. 아니죠. 이게 감각적으로 뭐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사냥을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무 많고 나뭇잎 많고 햇살 막 쏟아지고 저보고 사냥하라 그러면 저 굶어 죽겠죠. 왜? 그 중에 저기 토끼 지나가잖아. 어디?
저기 멧돼지 지나가잖아. 한참 지나가면 어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사냥을 할 수 있어요? 그 막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딱 뭐 할 수 있는 사람? 소리나, 그죠? 아니면 눈을 딱 보고 멧돼지 하고 딱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도 못 살아남아요. 지금 멧돼지가 지나간 거 보면 뭐합니까? 지나갔는데. 저는 지나가는 거조차도 못 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나간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사냥을 할까요? 이게 학습하는 이유입니다. 지나갈 걸 예측하는 사람이죠.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학습한다 그러면 저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망각해야 돼요. 왜? 다 쓸데없는 거니까. 그럼 뭐만 딱 포인트를 줘야 돼요?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거. 인식해야 되는 거. 인지가 아니고 뭐야? 인식. 오늘 국어 수업 어땠어? 엄마 우리 선생님이 오늘 국어 시간에 옷을 너무 이쁘게 입고 왔어. 젠장. 예.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엉뚱한 감각을 키워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 항상 학습 목표 몇 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뭐합니까? 학습 목표를 얘기를 못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뭐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어디에 인식하고 주의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귀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주의 집중을 하려면 봐야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들어야지 이거다 하고 포인트를 잡아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세까지 해주면 그걸 딱 눈치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강화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인식하고 주의 집중한 것 중에서도 인간이 내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안타깝지만 7가지밖에 안 돼요. 매직 7, 많아야 10개입니다. 우리가 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10가지 정도? 그럼 선생님이 국어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우리 음운 변동, 교체, 축약, 탈락, 청각 너무 행복하죠, 이런 얘기. 예,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 4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4가지 안에 교체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 자음동화 들어가고 뭐 비음 들어가고 막 이래. 그때부터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7개, 9가지로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예요? 강화시키면서 부호하고 의문화하고 조직화시키고 범주화시키고 첫 글자 막 외우고 막 합니다.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화예요. 강화가 되면 뭐가 돼요?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습 잘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려면 수업 시간에 어디까지 하고 와야 돼요? 저장까지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넌 오늘 뭘 저장했어? 난 딴 건 다 기억 안 나고 음운 변동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각났어. 훌륭한 거예요. 하나 건져온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안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인출해야 돼요. 회상하거나 인식하거나 리뷰해야 됩니다. 언제? 수업 시간에. 얘가 음운 변동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건 뭘 안 했을까요? 마지막 인출 단계를 안 한 거예요. 공부는 왜 하느냐?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넣을 때는 망각이 중요해요. 필요 없는 건 다 뭐 해버려야 돼?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 쓸데없는 거 기억하면 안 돼요. 쓸데있는 것만 기억해. 쓸데있는 것만 기억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억법으로 장기 기억을 넘겼으면 반드시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셀프 퀘션, 셀프 테스트, 셀프 질문. 방금 선생님 뭐라 그랬지? 아까 뭐였지? 하나, 둘, 3개. 첫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가 뭐였지? 세 번째가 뭐였지? 딱 해서 최소한 4가지, 5가지 내가 반드시 뭐 해와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 그래서 깊은 필기를 해야 돼요. 얕은 필기가 아니라 깊은 필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있으면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 중에는 뒷모습만 기억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네. 그 선생님 판서 따라 쓰느라고. 그 판서 왜 따랐어요? 나중에 공부하려고. 근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내 글씨 내가 못 알아보겠고요. 네. 그리고 판서는 선생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서. 자, 얕은 필기와 깊은 필기 말씀드릴게요. 얕은 필기는 다 받아 적는 겁니다. 얕은 필기는 다 받아 적어요. 깊은 필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깊은 필기하는 아이의 특징이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단어 하나만 딱 쓰여 있거나, 두 번째, 그림 하나만 딱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어떤 기호가 딱 표시되어 있어요. 그게 1등의 노트예요. 1등의 노트는 2등이 훔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1등만 알아보니까. 그래서 낙서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낙서 막 쫄라맨으로 막 공치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핵심이 딱 느껴지잖아요. 핵심을 딱 뭐 하는 거예요? 그 핵심 어휘만 딱 써버린다거나 그 핵심 어휘에 해당하는 말을 상징적인 어떤 그림으로 표현을 딱 쓰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듣고 보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쓸 뇌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듣고 이해하면서 이걸 글을 쓰고 있다 벌써 듣는 걸 안 하거나 보는 걸 안 하거나 그죠? 이해하는 걸 안 하거나 셋 중에 하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이제 내가 이해를 했어. 핵심이 뭔지를 알았어. 이걸 놓쳐버릴 것 같아. 그럼 빨리 딱 외워버리는 거야. 암호화. 딱 자기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이 귀는 계속 듣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은 어차피 안 돼요.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전환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고 스위치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래서 두뇌 활동이 빠른 아이들의 특징이 스위치 전환이 빨라요. 자 이제 공부하자. 네. 자 이제 공부하자.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환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어차피 안 되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쓰는 것도 느리고 요약도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속 뭐 하는 거야? 내가 잡은 것만 계속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출에는 리뷰, 인식, 회상이 있는데 리뷰는 말 그대로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커피 어디 있어? 커피 여기 있네 하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식은 기억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장기 기억하고 내 배경지식하고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자, 제가 애들한테 조선 왕조 외우라고 합니다. 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는 다 왕조를 외우게 하는데 왕조 이제 외우다 보면 아이들 생각이 탁 막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언뜻 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자, 그게 암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한 반복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 순간엔 기억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리뷰는 그냥 보고 저거 커피야 라고 하는 거예요. 리뷰. 그래서 오늘 무슨 공부했어? 국어 이거 이렇게 공부해서 책장 이렇게 넘겨요. 리뷰요. 아무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식이 있죠. 인식. 엄마 이거는 이건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제가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식, 회상, 스토리, 이야기요. 인간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요, 뭔가를 새로운 걸 안다라는 건 이야기로 아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어떤 이론을 이해했어. 알았어. 그 말은 그 이론을 이야기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그 이론을 이야기로 이해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1 더하기 1은 2래. 그럼 아이가 1 더하기 1은 뭐야? 한참 걸렸다가 2? 하고 질문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런데 1 더하기 1이 2인 걸 아는 아이는 1 더하기 1은 왜 2야? 라고 물어보면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엄마 생각을 해봐. 여기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아빠가 또 사과 하나 사온 거야. 그럼 사과가 몇 개 된 거야? 2개잖아. 그 사과를 숫자로 표현하면 하나라는 거, 사과 하나라는 건 우리는 이게 하나, 1이라고 표현하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1은 약속이야. 그래서 사과 하나 해서 2개인 거야. 하고 얘가 뭐 합니까? 스토리, 말로 합니다. 자, 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러브 스토리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공간, 맥락 빼고 타선이 A가 B를 만나서 좋아했다. 뭐 A가 그 대기업 회장님 아들인데 뺨 따고 한 대 맞더니만 이런 뺨은 처음인데 하고 좋아했다. 뭐 뻔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도 왜 계속 스토리가 만들어질까요? 인간은 스토리로 이해하고 스토리로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인식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얘가 인식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상이 제일 중요하죠. 회상은 뭐냐면요. 머릿속의 심상, 이미지, 그림. 그럼 이게 뭘까? 인식은 이해한 걸 말로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고요. 회상은 그 스토리에 자신의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스토리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배경 지식, 그 전에 알고 있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전날 드라마 본 거 정말 실감나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 친구가 야, 너 그거 어제 봤어 못 봤어? 나 못 봤잖아. 야, 그거 어떻게 됐냐? 그 주인공 걔 떡볶이 먹다가 체이장 어떻게 됐어? 걔가 말이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드라마에 나온 스토리 그것만 딱 뼈대만 탁탁탁 얘기할까요?
자기가의 감정, 그 더 과한 표정, 자기가 겪었던 어떤 다른 경험이 플러스가 되고 막 그럴 거야. 두 번째겠죠. 이게 바로 회상입니다. 이제 회상까지 오면 그 지식은 이제 누구께 된 거예요? 내게 된 겁니다. 완전히 나랑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왜? 걔가 나예요. 너 누구야? 나?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어렵게 갈게요.